네, 오늘은 아무래도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주장 김현수 선수 내용입니다. 아, 그렇죠. 국제대회에서 수차례 태극마크를 달았던 김현수 선수인데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막내였는데 10년이 지난 현재 주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박수! 네, 뭐 베이징에서 배운 것들을 후배들과 잘 나누도록 하겠다 이런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 김현수 선수가 진짜 베이징 올림픽 때 20살 막내로 대표팀에 합류를 했고요. 정확히 10년 만에 이렇게 주장이 됐습니다. 네. 일단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주장이 되려면 야구 대표팀 주장이 되려면 네. 죄송합니다. 실력 플러스 성대모사 리더십 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김현수 선수의 실력은 뭐 누가 나무랄 데가 없죠. 일단 김현수 선수가 국제대회에 참가한 걸 제가 한번 봤더니 2008년 베이징, 2009년 WBC, 2010년 광저우, 또 2013년 WBC,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그리고 2015년 프리미어 12대회까지 나갔습니다. 네, 6개 대회에 출전해서 또 통산 기록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38경기에서 타율 3할 9푼, 거의 뭐 4할에 가까운 그런 타격기계다운 그런 면모를 네, 국제대회에서도 그렇죠. 어김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참 국제대회에서 상대하는 투수들이 좀 쉬운 상대도 있지만 또 어려운 상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일본 대표팀이나 미국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또 WBC 같은 경우에는 그쪽 에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처럼 치기 힘든데 3할 9푼 거의 4할에 가까운 타율을 보인다는 거는 상당히 김현수 선수의 타격 실력 뭐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이제 김현수 선수의 리더십 확실히 저는 김현수 선수를 이렇게 보면 메이저리그를 다녀온 뒤 좀 사람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은데 사실 메이저리그 진출 전에는 좀 개인적인 성향이 강했다. 그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메이저리그에 갔다 오고 나서 적극적인 스킨십을 한다. 선수들과의 특히 후배 선수들을 많이 챙기는 모습이 확실히 김현수 선수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이런 평가가 내부에서 특히 LG 내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에도 제가 한번 방송에서 시켜드렸는데 최은성, 뭐 양석환 이런 선수들을 그러니까 조언을 많이 해준다고요. 메이저리그에서 봤던 웨이트법 그리고 타격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조언들을 해주고 또 이 선수들이 해바라기처럼 김현수 선수를 쳐다본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이렇게 확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올 시즌 그 양석환, 최은성 이런 선수들이 확실히 예년보다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 나오는 게 바로 김현수 선수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주장 역할이 아주 막중해요. 평소 이제 대표팀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는 싸우지만 교류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같은 팀이 아니면. 그럴 때 이제 어색한 공기가 상당히 많이 돌아요. 취재 가보면 알겠지만 어색하게 막 서로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럴 때 주장이 나와서 풀어야 되는데 김현수 선수는 확실히 일단 실력에서 다른 선수들이 압도할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커리어도 그만큼 대단하고 선수들을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또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갖고 다시 한국리그 올해부터 뛰고 있는데 이런 면이 김현수 선수가 참 잘 이끌어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수조 조장은 포리버 41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투수조 조장 같은 경우는 나이가 제일 고참인 선수가 맡을 거예요. 정우람 선수가 아마 그 역할을 맡을 거예요. 근데 따로 이렇게 조장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질문 좀 보겠습니다. 포리버 41님 꼬꼬마 기자님도 10년 뒤에 차장님 돼서 성대모사 하라고. 그렇고 포리버 41님 저 국제대회 저 정말 자랑해야 되는데 국제대회에서 저 성적이 진짜 좋아요. 런던 올림픽 2012년에 가서요. 우리 대한민국이 금메달 12개를 땄는데 제가 10개를 받습니다. 그것도 다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맹에서는 저를 와달라고 이렇게까지 우승을 부르는 우승을 부르는 실제로 그 사격에서 밥 한 번 먹었거든요. 이제 사격 기자들 초청해서 그래서 정세영 기자 그 자리에 꼭 와달라고 사격 기자단 이제 초청한 자리에 갔더니 김장민 선수가 그때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부터 제 주가가 치솟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갔다 오고 금메달 땄고요. 2010년 광저우 현장에 있었는데 금메달 땄고
여기 문흥 타이거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프리미어 12도. 아, 그렇죠. 프리미어 12도. 제 페이스북에 가면 제 그때 사진 있는데, 하여튼 저는 국제대회에 나가서 크게 실패한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자, 이혜진, 무슨 대회야? 2017 WBC. 아, 그거는 국내에서 했잖아요. 이혜진 기자도 국제대회 한번 나갔죠? 저는 APBC. 아. 네, APBC랑 한국에서 한 거는 평창 올림픽. 다 간 건가요, 그거? APBC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뭐 1승이었지만 그래도 2등이었다는 거. 세 팀 2등. 중에. 2등 한 거에. 네. 위안을 삼으면서 네. 김현수 선수가 확실히 잘 이끌어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이번 야구 국가대표팀은 23일 출국 전까지 잠실구장에서 훈련을 했었는데요. 왜 고척돔이 아닌 잠실구장에서 훈련을 했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자카르타 무더위를 견뎌내기 위한 일종의 적응 훈련이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비 올 땐 고척돔을 쓸 수 있도록 조처를 해 두었었다고 합니다. 아시안게임 야구는 자카르타 갤로라 붕카르노 스포츠 컴플렉스 야구장과 라와망군 야구장에서 열리는데 저희는 거의 뭐 GBK라고 하는 그 스포츠 컴플렉스에서 네, 대부분 열린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웠죠? 네, 더웠고. 인도네시아의 8, 9월의 날씨는 좀 어떠한지 아세요, 선배? 저도 인도네시아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 있는 기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안 덥다고 하네요. 원래 8, 9월이 습도가 많고 온도가 높다고 하는데 그 온도가 높다고 하는 기준이 한낮 기준으로 30도 위, 뭐 32, 3도 약간 이 정도라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더웠던 거죠. 올해는. 우리 막 37도, 8도를 갔으니까. 네네네. 이번에는 뭐 자신 있다고 이 부분에서는. 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제 우리 그쪽 날씨 적응 때문에 고척돔에 들어갔다가 에어컨 바람을 쐬고 훈련했다가 막상 가서 적응을 못하면 어떡하냐 했기 때문에 잠실에 왔다는 소리인데, 이번 대표팀을 제가 계속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선동열 감독이 컨디션 관리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거의 훈련이 18, 19 하고 하루 쉬고 거의 4차례 잠실에서 훈련이 있었는데 거의 4일 연속, 그러니까 4번 연속 컨디션에 대한 얘기를 유독 많이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지금 선수단 자체가 너무 많이 지쳐 있다는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선수단이, 그러니까 대표팀 선수들이 각 팀에서 100경기 이상 치르고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무더위 때문에 선수단 전체가 지금 체력이 거의 뭐 이런 표현을 앵꼬가 났다. 그런 바닥이 나 있는 상태라고 해서 체력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게 됐고, 그래서 선동열 감독이 그걸 냈어요. 트레이너들, 각 팀 트레이너의 협조로 무려 6명이나 대표팀에 합류를 시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간 트레이너는 어제 이제 간 트레이너 2명밖에 되지 않는데 6명이 구단의 지원을 받아서 와서 이제 선수들의 몸 관리를 직접 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일단 지금 자카르타 날씨는 확실히 지금 뭐 선선하다. 근데 오늘 제가 아까 박종훈 선수하고 아까 좀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생각보다 낫다는, 적응할 만하다. 덥기는 덥겠지만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일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 포레버 41님이 트레이너분들도 이번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표팀 스태프들이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문흥 타이거스님, 혹시 대만전 선발 모르겠죠? 좀 이따 제가 대만 얘기하면서 다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도 비슷한 맥락인데 야구 국가대표팀은 어떤 숙소를 사용하는지도 약간 그래서 궁금을 했던 것 같은데 대회를 앞두고 사전 답사를 했던 선동열 감독께서 지금까지 경험한 선수촌 가운데 가장 열악하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일단은 비좁고 또 에어컨을 제외하면 뭐 이렇다 할 뭐 편리한 전자제품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표팀은 대회 기간 중에는 되도록이면 수면 시간 빼고는 선수촌 숙소 이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네. 선수촌은 원래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곳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좀 네. 그렇습니다. 포레버 41님 AD 카드가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셔야 된다고. 예,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그 선수촌은 진짜 열악하다고 해요. 그 박종훈 선수가 먼저 가 있는 유도 대표팀 그 아는 지인하고 연락을 했는데 없답니다. 아무것도. 벽걸이형 그 에어컨 하나가 있는데 보통 3인 일실을 쓰는데 정말 따닥따닥 붙어 있고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전자제품이 보통 그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취재를 갔지만 저도 올림픽 취재를 몇 번 가서 보면 평창 올림픽이나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편의시설이 다 있어요. 그냥 아파트였죠. TV. 네, 아파트, 풀옵션 그러니까 아파트. 풀옵션 아파트예요. 네. 빨래 그 세탁기만 없다 뿐이지 다 있거든요. 근데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탁실이 하나 있긴 있는데 선수들 손빨래 한다는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예. 손빨래를 해야 돼요, 진짜. 세탁실이 그 세탁기가 몇 대 있는데 그게 선수촌이 야구 대표팀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뭐 각 나라 뭐 여러 가지 섞여 갖고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나온 기사들 보니까 뭐 화장실은 혼자서 쓰기에도 이제 아무래도 선수들은 체격이 좀 좋다 그렇죠. 보니까 네. 너무 비좁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이재원 선수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다른 걸 다 필요 없고 아이스박스 하나면 된다. 아 시원하게. 아이스박스 하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선수단 그 시설이 열악한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게 선수단 외출이 좀 자유로운가 그랬더니 그것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 그렇죠. 조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괜히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일본 대표팀처럼 일본 대표팀 농구 선수들인가요? 맞아요. 그 친구들처럼 이상한 데 또 꼬여서 넘어갔다가 아유. 큰일 나면 큰일 나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올림픽 연맹인가? 하여튼 그 거기서 지원을 그렇게 많이 안 해줘요. 사실 그 나라에서 거의 예산을 다 대야 되거든요. 근데 IOC에서 주관하는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IOC에서 중계권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팔리니까 거기서 우리나라에 이제 뭐 예를 들면 평창 올림픽 때 몇천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선수들의 편의 시설이나 이런 거를 다 해주는데 아시안 게임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 우리 인천 아시안 게임만 하더라도 그때도 선수촌이 상당히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스폰서가 또 맞습니다. 갓폴리스님 말대로 마땅히 없어요. 어제 축구 보니까 쌍용통신이라고 쌍용정보통신인가 그게 메인에 있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선수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제가 아까 핸드폰을 했잖아요. 우리 그 후배 기자가 지금 박인철 기자라고 예전에 LG 담당하다가 지금 축구 기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지금 인도네시아 스포츠월드 대표로 가 있습니다. 이 친구한테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네요. 한번 깜짝 연결 한번 해보죠. 괜찮으시죠? 자. 이거 또 울리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동굴에 도전한다. 인도네시아 현지에 나가 있는 자카르타 현지에 나가 있는 네. 전화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전화 받네요. 자, 박인철 기자. 스포츠동안 이교호 기자입니다. 박인철 기자 대신에 스포츠동안 이교호 기자가 지금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잖아요. 네, 지금 회식 중인가 보네요. 저기 회식은 아니고 좀 저녁 자리인데 저희가 이제 오늘 야구 대표팀의 그 자카르타 첫 훈련을 축하하면서 지금 좀 여러 가지 뭐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경훈 기자님, 현지 날씨는 어떻습니까? 현지 여기가 적도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점점 좀 날씨가 추워진다면 여기는 점점 더 더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도착했는데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이 좀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느낌상. 참 당황스럽네요. 대표팀 숙소는 어떻습니까? 뭐 안 좋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선수촌이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은 원래 선수 계획이 없었다고 해요. 건설 계획이. 근데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에서 선수촌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급히 건설을 했는데 지금 부실 공사 때문에 어저께 선수들이 새벽에 도착해서 누웠더니 천장에서 좀 페인트가 떨어지고 그래요? 금이 많이 가 있고 또 뭐 그 아시아 경기 선수들이 뭐 열악한 거는 뭐 다른 데에서도 뭐 지적이 됐었지만 그 부실 공사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야구뿐 아니라 다른 종목도 반을 바꿔달라고 해서 교체하고 이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지금. 네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들었다가 사고 날 것 같아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네요. 원래 섭외자 제가 바꿔드릴게요. 잠깐만. 네. 스포츠선 이용만입니다. 아, 예. 스포츠 이용만 기자님, 예. 자, 적응 잘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힘들어요. 네, 이용만 기자님 전화 끊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 급하게 끊으셨어요. 아, 저 진짜 빵 터졌어. 너무 예상치 못한. 이 고급 인력들이 이렇게 전화를 하네요. 그러니까 예. 아까 어떤 분께서 말씀하신 뒤에서 한 잔에 들렸다고. 예, 한 잔에는 이혼만 기자가 한 것 같고, 오늘 그 대표팀 기자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취재를 하고 대표팀 취재를 마치고 제가 당황스럽네요. 지금 모여서 저녁 먹는 자리인데 더 이상 방송에 나갔다가는 사고가 날 거라서 그렇습니다. 베스탑님 빅잼이라고 포레모사님님 이거 취재입니까? 실내 회식입니까? 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베스타님, 각블리스님. 네. 저 후배 기자가 이렇게 연락이 왔네요. 선배 죄송합니다. 우라고. 괜찮습니다. 근데 이경호 기자가 지금 KBS 아이러브 스포츠 나가는 패널이고, 또 이현만 기자 스포츠 조선을 대표하는 대표 기자. 역시. 예. 제가 섭외력 봤죠? 예. 아니, 근데 정말로 그냥 물어보는 족족 너무 잘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사실 방송 욕심이 강합니다.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 맞아요. 거기서 나오는 소스들도 많고요. 네. 빨리 전화를 끊으려고 하면서 내용을 못 했는데, 지금, 이경훈 기자 말은, 선수촌, 들었어요? 근데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고, 그 선수촌이 굉장히 열악해서 누워있으면, 페인트가 떨어지기도 한다. 이런 디테일한, 진짜인지는 잘 확인해보진 못했지만. 네, 얼굴 빨개진 거 보시죠? 진짜 빨개졌습니다. 저도 확 당황을 해서. 이 와중에 저는 깨알같이 다 들었답니다. 가플리스님, 금이 가고 페인트가 떨어지고 심각하다. 문제가 있었군요. 자. 참고로 아시안게임 야구 일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긴 하시겠지만, 1차전 대만전인데요. 26일, 현지 시간으로 18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8시 반, 밤 8시 반. 네, 그 다음에 2차전은 인도네시아와 하는데요. 다음날 27일 같은 시간 18시 30분에 이뤄집니다. 또 3차전 홍콩전은 그 바로 다음날 28일, 요건 낮 경기죠. 12시에, 경기를 치릅니다. 그 다음에 8월 30, 31일은 슈퍼 라운드가 있고요. 결승 라운드는 9월 1일에 치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대표팀이 가 있는데, 어제 사실 출국이 쉽지 않았어요. 손흥민 감독이 그 전날까지만 해도 이 비행기가 태풍 때문에 못 뜨는 거 아니냐 해서, 전날 마지막 훈련을 끝나고도 이강철 코치를 모아놓고, 유지영 코치하고도 모아놓고, 이거 여행사 일정 제대로 체크를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 어제, 잘 떴고요, 비행기가. 예. 그러군요. 8시 반 아닌가요? 8시 반 아닌가요? 우리 시각으로. 예.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고. 포레버 41님, 경기 도중에 우천수년되면 밀리는 건가요? 아니면 더블랜더 각인가요? 이거 정확하게 저도 헷갈리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예. 물어보면, 답변이 오겠죠? 예. 제가 바로 KBO 관계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당황스럽네요. 8시 반이 맞다고 해주시는데. 8시 반. 예. 물어봤습니다. KBO에서 공식 답변이 올 겁니다. 바로. 나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답변을 기다리면서 야구 번외편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라오스 야구 대표팀을 이끄는 이만수 라오스 야구협회 부회장께서 파격적인 공약을 한번 또 내세웠었죠. 라오스 야구 대표팀이 아시안게임에서 1승이라도 거두면 라오스서 비엔티안에서 상위 이탈이 퍼포먼스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됐습니다. 전패를 하셨기 때문인데요.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만수 부회장께서는 SK 수석 코치였던 2007년 5월에 비슷한 공약을 한번 하신 적이 있죠. 그때 SK가 첫 홈 관중 10,000원을 이루면
하의 속옷만 입고 그라운드를 돌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실제로 이행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됐는데 아쉽게도 그죠? 다음을 기약해야 되게 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첫 국제 무대 진출까지 이뤄낸 점은 저희가 또 높이 살만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수 감독님, 프로 노출, EKD님, 예. 공연운명체라고 프로야구 40리, 셀루야 불타는 그란도 생각난다고, 예. 오발탄 셀루야님이 아마 SK 팬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네. 오발탄 가자님, 부탁드린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만수 감독입니다. 라오스 대표팀 잘했다. 우리 대표팀 최고다. 오늘 우리 라오스 최고의 팀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팀플레이. 베스타짐. 예. 이런 거 성대면서 하니까 이렇게 빵빵 터지는군요. 네, 이만수 감독 이번에 KBS 해설을 하시네요. 예, 꼬꼬마 기자 10년 뒤에 키프레이다. 네, 좀 이따 저희가 이제 개명 선수들 특집하면서 또 이제 이만수 감독하고 연관된 게 나옵니다. 예, 그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K 이만수 감독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혜진 기자 별로 재미없어. 좀 많이 들어가지고요. 네, 이제 KBO 소식도 조금 그래요. 다뤄볼만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도 살짝 언급을 했었죠. 지난 20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해외파 트라이아웃이 열렸습니다. 투수는 이대현 선수를 비롯해 김대영 선수, 안현수 선수, 윤정현 선수, 또 한선태 선수가 참가했고요. 야수로는 이학주 선수, 김성빈 선수, 이복건 선수, 하재훈 선수 등이 참가를 했습니다. 네. 또 관심을 모았던 허민 전 고양 원더스 구단주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부상을 이유로 네. 진단서를 제출하고 트라이아웃에는 불참했습니다. 네. 스카우트들은 이 가운데 이대현 선수, 이학주 선수를 포함해 윤정현 선수, 하재훈 선수, 김성민 선수 등을 꼽으며 5명 정도는 무난히 지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모든 팬들이 제가 이제 MLB 파크라는 그 팬 사이트를 들어가서 봤더니 지금 드래프트, 해외파 드래프트 누가 9월 10일날 드래프트인데 이 선수들이 과연 몇 라운드에서 지명이 되고 누굴 뽑을지 갖고 다니 그거에 지금 아무래도 야구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걸로 지금 토론을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았고 그리고 제가 앞서 이제 스팟 방송 때 윤정현 선수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엠팍이나 이런 데 좀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꾸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저한테 지금 전화가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미를 냈네요. 네. 꺼놔야 되겠네. 지금 언급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직시 전력감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팬 여러분들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아까 좀 사과하겠다고 전화가 왔는데, 카톡이 왔는데, 거절했습니다, 제가. 생방의 묘미, 건호고든님, 예, 물론 취중통화, 지금쯤 더 먹었을 것 같아요. 네, 2차 지명은 스포츠 한국 단독 기사로 나왔던데, 2차는 어느 정도 확정됐다는데, 대부분 지금, 확정이 다 돼 있어요. 대부분 누굴 뽑을지. 그래서, 이번 드래프트 얘기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정현 선수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윤정현 선수는 좀 사연이 많은 선수죠. 2012년 드래프트에 롯데 8라운드 지명을 받았다가 본인이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국대를 갔고 2000 동국대에서도 얼마 하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2013년 7월 볼티모어에 $30,000를 받고 입단을 했지만 2016년에 방출 됐습니다. 그리고 현역으로 군대를 갔다 왔고요. 예, 올해 해외파 드래프트 신청을 냈죠. 일단 윤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에 무조건 뽑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위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갔다 왔던 스카우트 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스틸픽이 가능한 선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만나본 모 수도권 그 통화를 한 스카우팅 관계자는 우리에게 안 돌아올 것 같은다. 뽑고 싶은데. 결국 그 전에는 1라운드에서 자기 순번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또, 나오면 뽑겠다. 반드시 뽑겠다. 그래서 어떤 수도권 또 어떤 팀이 아마 이 선수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윤중현 선수가, 왜 이렇게 관심이 있냐. 일단 144km의 빠른 볼, 어느 정도 자원 투수인데, 뿌리게 되고요. 또 제구가 생각보다 안정됐다 합니다. 그리고 187cm, 뭐 최고도 좋고요. 거기에 가장 큰 메리트가 군필. 그리고 올해 자완 투수들 중에 큰 매물이 좋은 선수들가 많이 안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자완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자완. 일단 뭐 왼손에 이 정도면 그리고 그 각 구단들이 윤종현 선수가 바로 이제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제대해서 바로 올해 마무리 캠프부터 그다음에 내년 스프링 캠프부터 훈련을 가지면 바로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투수다라는 얘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윤종현 선수에 대한 그 평가 상당히 좋은데요. 일단 저는 1라운드에선 무조건 이 선수가 된다고 보고요. 저뿐만 아니라 현장에 갔던 그 오스의 김태우 기자, 그리고 또 그 예전 이름이 그 홍희정 기자였는데 좀 이름이 바꿨더라고요. 네. 그분이 아마추어 우리나라 그 드래프트나 이런 쪽 많이 취재를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분 기사에도 보면 윤종현 선수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홍윤우 기자님이라고. 네, 홍윤우 기자님. 홍희정 선배님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오발탕하자님 첫사랑 얘기 해달라고. 진짜요? 첫사랑 얘기 들을 자신 있어요? 한 8년. 그렇습니다. 포리로님, SK는 유턴파는 제발 뽑지 말기는. 김성민. 좋은, 그게 없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선수 좀 관심인데, 이제 하재훈 선수가, 좀 평가가 또 있습니다. 한용덕 감독이 하재훈 선수를 좀 보러 간 게 아니냐. 우타 자원이 하나에는 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용덕 감독은 끝내 누구를 보러 갔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제 생각에는 이학주 선수, 하주석 선수, 하재훈 선수, 이렇게 좀 보러 갔던 그런 눈치입니다. 사실, 그날 드래프트가, 해외파 드래프트 트라이아웃이 열린 이후 가장 왁자지껄했어요. 뭐, 넥센의 고영욱 단장, 그 다음에 롯데 단장도 왔고, 각 팀 운영팀장급들이 거의 다 갔고요. 그 다음에, 한용덕 감독까지 갔으니까 상당히, 그렇습니다. 하재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일단 현장에서 지금 본 스카우트 평가는 힘과 어깨가 확실히 우리 리그에서 상당히 통할 수 있는 자질이다. 그리고 몇몇 그 얘기로는 상남자 스타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과감하게 하시나 보다. 사실 이 선수가 작년에 드래프트에 나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었던 야쿠르트에서 2016년에 잠깐 소속이 돼 있었는데 그게 유예를 못 받으면서 다시 시장에 나오게 됐는데요. 하재훈 선수는 일단 근데 약간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게 이 선수가 지금 기사에 보면 저기 신경 쪽에 뭐 좀 약을 먹고 있다는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저는 나경민 스타일 롯데 랑현민 선수 비슷한 트리플 A까지 갔고 그리고 트리플 A까지 경험한 외야수는 확실히 팀 전략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그리고 트리플 A까지 갔다면 썩어도 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작년에는 좀 태도에 대해서 좀 약간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뭐 모자도 쓰지 않고 뭐 이렇게 트라이 나오려 그러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왔다는 것도 있고 하여튼 하재훈 선수도 1라운드 픽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육이 경직된다고 EKD님 맞습니다. 신경질환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하는 스카우트들이 좀 몇몇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이대현 선수나 이쪽 선수들은 거의 뭐 확정이죠. 확정이죠. 그렇죠. 안 뽑힐 리가 없죠. 네. 그리고 김성민 선수, 포수 김성민 선수에 대한 평가는 몸을 좀 많이 불어서 왔다. 지금 이 선수가 독립리그 성남 팬더스인가 거기서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몸이 너무 많이 불었다. 이런 평가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는 체격이 좋은 건데 나쁘게 말하면 체중 관리를 좀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김성민 선수 같은 경우는 포수인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은 게 NC의 신진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기대만큼 해외파로 이렇게 왔는데 성장하지 못했다는 점, 이름값을 결국 못 채웠다는 점에서 좀 약간 포수를 뽑는 데 있어서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김성민 선수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포수에 대한 프라이드가 상당히 강한 선수라고 하네요. 마이너리그 있을 때도 구단에서 이제 일루를 좀 해라. 등치도 좋고 하니까. 근데 이 선수가 거절을 했답니다. 자기는 포수로 야구 인생의 갈 길을 가겠다 이런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김성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1라운드 지명은 좀 힘들 것 같고 한 2라운드나 좀 하이픽에서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이학주 선수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학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리그에 유격수 자원이 좀 많이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삼성에서 지금 최근에 삼성에서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투수나 이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돌아가는 분위기는 삼성은 삼학주님 들으세요? 이학주를 뽑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상수 선수가 FA 자격을 이제 얻게 되면 김영 선수가 남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 포지션 정리는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이학주 선수가 2루로 좀 가능성을 돌릴 김상수, 이학주 이렇게 키스톤 콤비 쪽으로 삼성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눈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학주 선수는 삼성이 뽑지 않으면 좀 리스크가 너무 클 것 같아요. 팬들의 반발도 좀 심할 것 같고 이런 점에서 이학주 선수는 삼성행이 거의 유력하다. 그리고 김상수 선수, 포레버 41님, 김상수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타팀 이적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선수가 지금 잔부상이 너무 많아요. 실질적으로 144경기에서 한 100경기 전후로밖에 못 띄워주고 있거든요. FA 시장에 나오면 뭐 이적은 할 수 있겠지만 좋은 값어치는 일단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웬만하면 삼성에 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뭐 수도권을 찾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밑에 삼성에 계속 남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 듭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몇몇 선수들이 이제 뭐 아까 설명한 바에 따른 뭐 몇 명 선수들은 뭐 한 선수 있었나요? 이 성 씨가 정확하게 다 한선태 선수. 한선태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제가 봤을 때는 신인 드래프트에서 거의 후반 픽, 9라운드, 10라운드 픽이나 아니면 그 신고 선수로 어떤 그렇죠. 팀에 부름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나머지 한 5명 선수, 그러니까 이대은, 이학주, 그 다음에 김성민, 하재훈, 요런 선수, 윤정현, 요런 5명 선수 외에는 크게 평가를 받지 못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네. 드래프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끝으로 KBO 10개 구단은 아시안게임으로 인한 휴식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네. 정규 시즌을 약 30경기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훈련과 휴식을 병행, 팀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1, 2로 두산은 17일, 18일 이틀 휴식 후 19일부터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2일 훈련 후 하루 휴식을 하는 방식으로 휴식기를 보낼 예정이라고 하네요. 2위 SK 역시 19일에 훈련을 재개했다가 20일 월요일에는 휴식일을 가졌습니다. 일단 SK는 휴식일에도 정규 시즌처럼 월요일에는 휴식을 하며 루틴을 지켜나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나아가 이 기간 퓨처스리그 경기에도 1군 선수단이 투입될 예정이라 눈길을 끄는데요.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12일간 2차 서머
슈퍼리그라고 부르는 리그가 열립니다. 문학, 사직, 수원, 대전 각 6경기씩 일어나고요. 또 광주, 대구, 고청, 마산 각 3경기씩, 또 이천과 문경에서도 각각 3경기씩 열립니다. 뭐 1군 선수단 같은 경우에는 전 경기에 나선다기보다는 실전 감각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일부만 투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각 구단들이 이제 기사를 보니까 저도 현장 취재를 지금 거의 못 가고 있고 아시안 게임 때문에 현장 기자들의 간 기자들 보니까 뭐 기자들도 많이 가지는 않고, 근데 이제 1군 선수들이 어느 정도 이제 투입이 돼서 경기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래도 야수 중심의 투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투수들이 경기에 투입돼서 감각을 익히고, 까지는 좀 쉬는 투수들의 어깨를 쉬며 재충전하는 기간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투수들이 로테이션에 맞게 투입되면서 어느 정도, 물론 기니징은 던지지 않을 거예요. 뭐 100개 이상 던지지 않고 한 5, 60개씩 던지며 그렇게 팀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좀. 아까 KBO에서 답변이 왔던 것 같아요. 네. KBO에서 답변했는데, 일단 예선 경기는 예비일이 29일에 편성이 되고, 슈퍼 라운드는 좀 더 이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KBO 리그에서, KBO 관계자가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예, 바로바로 이렇게 답변을 주는 이런 좋은 방송, 바로 머니볼입니다. 머니볼 TV. 네. 그렇습니다. 1부는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뭐 댓글 좀 보죠. 네, 센즈가 K히어로즈님, 센즈가 장타가 안 나와서 걱정이라고 하는데, 그러게요. 장타를 위주로 데리고 온 선수인데, 일단 그 두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 반슬라이크보다는 스윙 스피드가 빠르다며 이렇게 부러움을 표시하는 두산 관계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포레버 41님 오피드백 빠르다고 말씀을 해줬고요. 예, 오벌텐 가즈와님은 손흥민 금메달 가름판가요? 예, 오탈자가 있네요. 예. 크보 관계자들은 불금의 웬 질문이었을 듯 하셨는데요. 예, 그러게요. 당황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전화 왔던 분들의 자꾸 왔는데, 일단 이원만 기자는 미안해 정 차장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저희 후배 박인철 기자는 제 힘으로는 유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밌죠? 베스타님, 두산 관계자 너무하다고. 이원만 기자는 되게 스마트한 줄 알았는데 스마트하시죠. 네, 스마트하시고 아는 게 많고, 정말 제가 존경하는 기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인맥도 넓고요. 네.